그날 나는 퇴근길에 집 근처 쇼핑몰에 들렀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를 넘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쇼핑몰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는 비교도 안 될 작은 지역 쇼핑몰입니다만 평소 옷 같은 걸 살 때는 무척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6층짜리 건물 중 5층과 6층은 주차장이고 쇼핑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5개 층입니다. 하지만 그 무렵 지하 1층은 리모델링 중이라 출입 금지 상태였습니다. 쇼핑몰의 폐점 시간은 오후 9시.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8시 30분가량이었기에 이미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4층에서 쇼핑을 하고 서둘러 돌아가기 위해 구석진 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몇 번인가 탔던 적이 있었지만 창문이 없어 갑갑한 데다 조명도 어둡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소음도 큰 데다 뒤에는 쓸데없이 커다란 거울이 붙어 있어 탈 때마다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한 후 문득 버튼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눌렀을 지상 1층이 아니라 그 한 칸 아래에 지하 1층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1층 버튼을 눌렀지만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무거운 소리를 내며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공사 중이라 출입금지 상태일 지하 1층에 도착해 천천히 문이 열립니다. 공사 중이라 그런지 지하 1층에는 불도 안 켜져 있어 깜깜한데 오직 유도등에 녹색 등불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리모델링 중이라 가게 하나 안 들어와 있으니 그저 텅 빈 공간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닫힌 버튼을 눌러 다시 1층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려는 그 순간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곳에 눈이 익지 않아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닫히려고 하는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달려오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린 버튼을 누르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다시 그 사람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사람의 그림자는 적어도 2m는 될 만큼 큰 키에 이상하게 머리가 작은 데다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두운 바닥을 양손을 뒤로 돌려 깍지를 낀 채 몸을 구불구불 흔들어 넘어질 것 같은 모습으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나는 서둘러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것인지 그것은 더욱 몸을 비틀어가며 이리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 계속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신히 천천히 문이 닫히기 시작하던 그때 유도등의 빛에 비쳐 그 사람의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머리카락 하나 없었고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발 역시 맨발이었습니다. 겨우 문이 닫힌 후에도 나는 바보처럼 계속 닫힌 버튼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층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고 있었기에 한동안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당황해서 1층 버튼을 눌렀는데 그와 동시에 엘리베이터의 문에서 쾅 하고 누군가 힘껏 친 것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또다시 겁에 질려 1층 버튼을 마구 눌러 1층에 도착하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로 그 쇼핑몰을 찾는 게 두려워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산 사람이 더 무섭다. 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심령체험 같은 건 겪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은 몇 번 본 적 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만 그건 정말 맞는 말이다. 2달 정도 전 어느 환자분이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질식사. 아무래도 가족이 보낸 음식을 몰래 먹다가 그게 목에 걸려 질식한 듯 했다. 그분은 꽤 건실한 분이었던 데다 퇴원 일정도 잡혀 있었고 가족들도 상냥한 사람들 뿐이라 간호하는 입장에서도 무척 유감이었다. 가족들은 사체를 대면하자 통곡했고 손자부터 딸, 사위까지 사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사람의 죽음에 익숙해진 우리들도 울컥해 신입들 중에서는 따라오는 녀석까지 있을 정도였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분 후 영안실 문이 갑자기 꽝 하고 열리고 화장을 진하게 한 아줌마가 들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사체에 덤벼들더니 소리쳤다. 이 쓰레기 같은 할아범이! 가족도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도 아연 실색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잡고 그 아줌마를 말리기 시작했다. 뭡니까 당신은? 시끄러! 불만이 있으면 이 할아범한테 말하라고! 아줌마는 그렇게 외치며 침대 위에 있던 할아버지 사체를 바닥으로 던져내렸다. 당연히 그 광경을 보자 가족들은 광분해 아줌마에게 덤벼들었지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을 듣고 가족들의 안색이 바뀌었다. 그 아줌마는 죽은 환자의 사생아라는 것이었다. 아줌마는 계속해서 콧김을 씩씩 내쉬며 말했다. 이 할아범, 유산은 전부 아케미인가 뭔가 하는 여자한테 넘겨줬다잖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말을 듣자 조금 전까지 울고 있던 딸의 안색이 순식간에 바뀌더니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사체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무슨 짓이세요? 침착하세요. 직원들이 말렸지만 딸은 낄낄 웃으며 미친 듯 계속 사체를 발로 찼다. 장난치지 마, 이 할아범아. 돈 한 푼 안 남기고 죽었다고? 뒤져, 뒤져, 뒤져! 가족들을 따라 울던 신입은 이제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 나를 비롯해 경력이 좀 된 직원들은 계속 환자를 걷어차는 아줌마와 딸을 말리러 갔다. 손자는 어머니의 급변한 모습에 울부짖는다. 그야말로 지옥되었다. 그 후 원장이 달려와 소라는 수습되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딸의 그 귀신 같은 모습과 발로 미친 듯 걷어차인 불쌍한 사체뿐이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건을 눈앞에서 겪은 것이다. 병원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흔한 법이다. 하지만 그 사건은 무서웠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나 자신이 절감했으니